네,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공부 방장입니다. 오늘은 그 연구실 안전관리사 6번째 강의로요. 생물안전 쪽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안전이 좀, 좀 실제적으로 접하기가 그리 쉬우신 분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원래 이 생명과학 쪽을, 제가 전공이 생명과학이거든요. 생명과학을 좀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생명과학,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화학 쪽이지만, 제가 화공기술사고 뭐 지금도 화공안전기술사 준비하고 있지만 생명과학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나마 좀 이해가 되는데 쉽게 접근하기가 쉽진 않을 겁니다. 일단 좀 나올 만한 부분 확인해 보죠. 오늘은 생물안전, 그렇고 생물안전 하겠습니다. 생물안전입니다. 생물안전에서 주요 이슈는 LMO 관련해서 설비 관련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MO입니다. LMO 잘 기억하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LMO 안전관리 일반 오늘은 그리고 생물체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생물체 누출 및 감염 방지 대책, 생물 시설 설치 운영 및 관리 이거 실질적으로 연구실 진단을 뭐 가끔씩 가다 보면 이거 생물 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이거 그 자체가 그렇게 좀 잘 돼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이거 문서화를 많이 시켜야 되는데 뭐 우리 뭐냐 이 실험체 뭐라 그런 것들을 어떻게 어, 관리하고 있는 건지 분출 대장 같은 거 어떻게 관리하는 건지가 실제로 확인하기가 쉽진 않더라고요. 해보니까 뭐 생물체라고 하는 건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요. 생물체라는 건 어떤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동물, 식물, 뭐 곤충 이런 것들 위주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어려워요. 근데 제가 이게 원래 화학이나 전기나 소방하고 좀 전략하고 실제적으로 조금 더 많이 전문적인 분야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좀 내용이 그렇게 깊이는 못 들어가요, 저도요. 자, 볼게요. 자, 생물 이용 안전관리법은요, 연합법이 아니지만, 뭐, 유전자 변형체 국가간 이기법이 제일 중요해요. LM,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유전자 변형 생물체 국가간 이동에 대한 법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 뭐 다, 생물 이용 안전관리법 되게 많은데, 2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2번 자체가 어찌 보면, 진단하실 때 이걸 가장 유심히 봐셔야 될 법이고요. 자, LMO가 뭐냐? 읽어볼게요. 정의는 현대 생명공학기술력을 새롭게 조합된 유전 물질을 포함한 생물체다. 바이오 안전성에 대한 카르테헤나 의정서에 처음으로 사용된 용어로 살아서 생식이 번식 이게 중요해요. 살아서 생식 또는 번식이 가능하다라는 게 이것 때문에 아마 이 LMO법의 중요성 여기서 강조되고요. 인위적으로 유전자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조작 핵산을 세포 속이가 집은 그러니까 우리가 DNA라고 하죠. 실제로 이래요. DNA 이런 것들 유전자 재조합한다는 거죠. 안에 뭐 우리가 만든 그 유전자 그 있죠. 이렇게 더블 헬릭스라고 하죠. 헬릭스라고 하는데 DNA를 결국 이것을 전이시키면 RNA가 되거든요. 이게 그리고 그 다음이 단백질, 프로틴 짧은 저희 전공 지식으로 이렇게 돼요.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생물체들이 이렇게 유전자가 이렇게 쭉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살아있다는 거죠. 살아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전이 되기 때문에 전이가 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LMO가 되게 중요하고요. 뭐 간단한 지식으로 말씀드린 거 대학교 전공 지식 아주 그냥 짧은 지식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GMO하고 조금 틀려. GMO는 LMO 이와 재종항 포함하고 유전자 변형 조합체 생식도 번식 가능하지 않는 것까지 포함된다. LMO가 GMO 좀 틀립니다. GMO가 생각하지 마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LMO만 잘 기억하세요. LMO의 정의를 잘 확인하시면 바랍니다. 살아서 생식 번식이 가능하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LMO는. 자, 이거 흐리냐? 자, 이게 보시다시피 이게 1, 2, 3, 4위험군이 있거든요. 저희가 연구실 진단하면 2등급까지만 진단해요. 6까지만 대상이에요. 3, 4등급은 질병관리청인가요? 그게 사예요. 이게 저희는 1, 2 위험군이 어떤 건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뭐 1등급은 건강하신 질병 일으키지 않는 생물체 이꼴라이라고 하는데 이게 대장균입니다. 뭐 이런 바이러스나 생물 위험군들에 대한 어떤 내용이 이것들이 어떤 위험군인지가 이미 어느 정도는 다
데이터를 보시면 그거 나와 있습니다. 그 관련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1, 2위원군만 연구실 진단할 때 1, 2위원군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1, 2위원군까지만 합니다. 요것만 하시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게 다 엔간하면 이런 자료는 참 생물 안전 이런 자료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진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LMO 허가 대상이 있죠. 여기 다 그려 나왔네요. 여기 과기정통부에 신고하면 돼요. 1, 2등급은. 그래서 연구실 안전 진단을 하는 거고요. 자, 3, 4등급이 넘어가면 여기 환경위해성 평가랑 인체위해성 허가를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LMO 안전관리에서 우리나라의 법체제는 연구시설, 자, 미래창조과학부, 과기정통부인가요? 저기는 틀리네. 부서가 약간 틀리다 보니까 이름이 자주 바뀌다 보니 3, 4등급이 되면 허가 1, 2등급은 신고인데요. 3, 4등급 허가가 됩니다. 자,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 자, 유해성 평가를 합니다. 환경 유해성 평가를 하고요. 수입할 때는 미래창조 보건복지 신고하고 인체 뭐 하게 돼 있다 이런 것들 요거에 제일 중요하죠. 1, 2등급일 때는 과기정통부에 신고를 하고 3, 4등급일 때는 허가제다. 그렇지만 또 유해성 평가를 하게 돼 있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참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진짜 진단하실 때 3, 4등급은 웬간하면 잘 없습니다. 거의 진단 안 한다고 보셔야 돼요. 자, 생물학적 유해성 평가에 대해서는 이건 조금 전문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정도 하시면 실험실 시설의 제어 능력 평가, 생물학적 유해성 평가라고 총괄 평가를 한다라는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생물 안전 되게 좀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죠? 자, 윤회변의 분류분, 요 부분 총 하나, 둘, 5개 있고요. 자, 우리나라의 안전관리 체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식약청에서 이렇게 하고요. 뭐 LMO 관련해서 안전관리 체제는 이렇게 쭉 이렇게 여러 가지 부서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연구실 내에서 이렇게, 뭐 이건 제가 한 예를 갖고 있는 생물안전위원회가 있죠. 생물안전위원회 있어야 됩니다. 위원회 있고요. 자, 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자, 생물안전관리위원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실험실 종사자가 되고요. 관리 책임자는 뭐 교수님, 그리고 안전관리 책임자는 교수님이고요. 생물안전관리자는 그 실험실 내에 한 분을 선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교수님들이 하는 게 교수님들이 하시고요. 생물안전위원장은 뭐 또 선임을 뭐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한 예입니다. 이런 형태의 생물안전 관련해서 조직 체계를 갖춘다는 한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국가체제고요. 요거는 어떤 뭐 예를 들면 대학 실험실 어떤 그 안전관리 체제가 되겠습니다. 의료 폐기물 의료 폐기물 이거 되게 중요하죠. 그 진단하실 때 의료 폐기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이거 제대로 의료 폐기물 버리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격리 위에 의료 폐기물, 일반 폐기물 이렇게 분리해서 또 위에 의료 폐기물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 나누는데 자, 요거는 요런 것들은 다 어떻게 보관 일수가 있어요. 뭐 15일 내로 버려야 된다. 뭐 며칠 내로 버려야 된다. 그런 일수가 있는데 그게 좀 중요합니다. 연구실 지나실 때 제대로 보관 일자 15일 이내에 버려야 되는데 15일 이후에도 뭐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의료 폐기물은 다 썩어버릴 수 있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오래 놔두면 보관일수가 넘어가면 거기서 생물체다 보니까 거기서 더 병균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자, 의료 관리 등급 이렇게 격리 같은 거 굉장히 위험한 거죠. 격리 의료 폐기물 종류고요. 자, 볼게요. 이게 있죠? 붉은색, 자, 노란색, 검정색, 노란색 있고요. 의료 폐기물 색깔을 이렇게 도형 색깔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노란색이고요, 검정색이고. 요런 형태로, 보시다시피, 요런 형태로, 이렇게 상자 이런 데, 요런 걸 끌고, 적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격리 의료 폐기물은 7일 보관만 하면 7일 이내 버려야 됩니다. 조직물류, 뭐 병리계, 손상계, 혈액오염 같은 건 15일, 대부분 15일, 30일 내에 무조건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요 부분을 일반 의료 폐기물은 뭐 15일 이내 하고요. 도형 색깔도 뭐 검정색, 노란색, 검정색, 노란색 이렇게 하지만 격리 의료 폐기물은 붉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뭐 봉투나 상자형으로 이렇게 상자, 이렇게 종이 상자, 의료 전용 폐기물 상자에다 넣어가지고요. 봉투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게 안에 의료 폐기물 상자가 있고 여기다 뭐 봉투를 넣는다든가 그런 형태로 봉투형 용기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합성수지 하는 경우도 있고요.
삽상수지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냥 골판지, 요런 건 골판지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요런 걸 잘 확인해 보시고, 어떤 형태로 좀 보관하고, 전용이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잘 확인하시고, 보관기가 어떻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누출 감지 방지 대책은요, 이거 보면, 국가일에 보면 비상 대응 매뉴얼 3가지 시나리오가 있거든요. 병생, 유출, 생활시 유출, 이런 것들. 여기 보면, 국가일에 보시면 3가지 시나리오가 있으니까, 이거 여러분도 확인해 보시고, 이거 보면, 이런 것들이, 국가일에 보시면 이제 그 비상 대응 매뉴얼이 있거든요. 예를 가지고 제가 요거 하나 예입니다. 자, 해당 연구실 책임자, 종사자가 어떻게 해야 되고, 안전 부담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거, 요걸 조금, 연구실에다 붙여 놓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이런 것들. 유출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연구실 대응 체제도, 이런 것도 좀 붙여 놓으시면 되죠. 발생했을 때 책임자와 초동조치. 뭐, 이거 어떻게 발생할 초동조치, 이게 중요하죠. 어디다가 연락할 것인가, 신고를 할 것인가, 이런 게, 그리고 어디다가 보고를 할 것인가, 안전관리부에 보고하고요. 최초 신고는 여기 병원이나 소방서에 신고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일단 연구실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앞에 말씀드렸듯이 사고 수준별로 좀 보고 체제가 틀린데, 하여튼 이런 것들 좀 확인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연락처 같은 거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게 만약에 뭐 연구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과기정통부나 이런 데다가 사고공이 제출하게 돼 있죠. 자, 생물시설 설치 운영 관리에 대해서 제가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설치 운영 관리를 어떻게 하냐. 이거는 이제 여기 제가 이동의 통합고시 전문을 보면 별표가 있거든요. 별표에 보면 뭐 이렇게 동물, 식물, 건축, 어류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요거 연구실 설치 운영 기준이 있거든요. 요거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그냥 요걸 가지고 요 별표의 내용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연구실 안전 진단을 하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 별표가 되게 중요합니다. 실제적으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보니까 이 LMO 설비는 이 설치 운영 기준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잠시 그거 어떻게 그게 돼 있나 볼게요. 이거는 이런 것들 안전관리 등급이 있고 1등급, 2등급 요거 보면 되겠죠. 1등급, 2등급 쭉 보시고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게 뭔지를 보세요. 자,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게 1, 2등급 연구실에서는 고압 멸균기가 꼭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그 독소를 죽여야 되니까. 그리고 폐기물 설비가 있어야 되고요. 이런 것들 폐수를 설비 설치해라 이런 거 권자 필수사항들 2등급에서의 필수사항들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 2등급일 때 필수사항이 뭔지 뭐 3, 4등급 보실 필요 없고 1, 2등급일 때 필수사항이 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멸균기죠. 멸균기 독소를 제거하고 버려야 되니까. 자, 여기서도 지금 뭐 쭉 나와 있죠. 제 복가에 뭐가 중요한가. 시험자 소독 이런 거고요. 쭉 나와 있죠. 여기 있네요. 여기서 자, 위에 등급 표시해라. 이거 보관하는데 해저드 표시해야 되겠죠. 필수고요. 위원회 구성하고 자, 생물안 책임자 필수고요. 지정하는 건 권장이고 생물안전교육 해야 되고요. 기록자 요거죠. 기록 작성이 보관 요거 참 하기 힘든데 요거 해야 되고요. 기록 보관하고 필수 생물안전교정 규정이 꼭 필요하고요. 2등급일 경우 2등급이 많으니까 우리나라에 생활한 지침도 있어야 되고 또 뭐 있나요? 비상시 대응 강한 용기 보관하는 거 필요하고요. 폐기물 처리하는 거 이런 것들 꼭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들 이렇게 보이시죠? 이런 것들 여러분 진단하실 때 확인해 가지고 없으면 이거 좀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겠죠? 요거는 제가 LMO 시설에 대한 통합고시에 보면 요 표가 나오시죠? 요걸 가지고 여러분 진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생물안전 점검 사항인데요. 요거는 연구실 정밀 진단, 정기 점검할 때 보시는 건데, 자, 요런 거, 요거는 이제 생물안전에 대한 좀 간단한 진단. 이게 연안법에 있는 생물안전 이야기, 연안법에 있는 이야기거든요. 요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좀 크게 나와 있네요. 자, 이게 제일 중요하죠. 열균기, BSD, 이런 거 쭉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참 중요하다. 이게 잘 안 붙어 있는 데가 가끔씩 있어요. 그죠? 해저드 표시하는 거. 몇 등급이냐, 이게 등급이 얼마냐, 그리고 등록 번호가 좀 필요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생물안전 좀 어렵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 연구소안전관리사 생물안전이었고요. 채널 세상의 모든 공부고, 차후에 또 화공안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